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최근 미국 정부가 내놓은 조치, 바로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EDA 도구 수출 규제에 대한 겁니다. 이게 요즘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 최근 나온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나온 시점을 보면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발표된 거라 더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샤오미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요즘 자체 칩 개발에 엄청 힘을 쏟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딱 떨어지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보죠. 이번 미국의 규제, 이게 정확히 뭘 겨냥하는 건가요? 왜 막는다는 건지? 대상도 꽤 구체적인 것 같던데요. 이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라고 하죠. 여기서 내놓은 건데요. 핵심은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지멘스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전자 설계 자동화, 그러니까 EDA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거 중국에 수출하는 걸 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7나노미터 이하 공정,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고 첨단 공정용 칩 설계에 꼭 필요한 특정 EDA 툴들, 이걸 사전에 라이센스 받지 않으면 못 팔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를 좀 늦추겠다, 이런 미국의 의도가 상당히 명확해 보이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샤오미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샤오미가 최근에 그 엑설링 01 칩, 이거 TSMC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서 꽤 주목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칩 개발에는 바로 좀 제동이 걸리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XRN01은 말씀하신 대로 TSMC의 3나노, 그 N3E 공정으로 만든 성공적인 사례예요. 기술력을 보여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스텝입니다. TSMC나 다른 파운드리 회사들이 지금 준비 중인 차세대 2나노 공정은 GAFET라고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를 쓰거든요. 아, 그 GAFET요? 네네. 이게 기존의 핀팻 구조보다 훨씬 더 복잡한 3차원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설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고성능 EDA 도구,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그게 꼭 필요합니다. 뭐랄까, 비유하자면요. 더 복잡하고 높은 3D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최첨단 설계 프로그램 쓰는 걸 막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 그러니까 더 미세한 공정으로 가려면 설계 방식부터 도구까지 완전히 새로운 게 필요한데 미국이 딱 그 길목을 막아섰다 이런 이야기군요. 샤오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겠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샤오미는 자기들의 차세대 주력 칩이 될 XRN02 개발에 2나노 공정을 쓰기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XRN01 만들 때 썼던 그 3나노 공정에 머물러야 할 가능성이 커졌죠. 아시다시피 경쟁사인 애플이나 퀄컴은 벌써 2나노 공정 칩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샤오미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일 겁니다. 근데 샤오미는 XRN02 상표도 이미 냈고 이 칩을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태블릿, 웨어러블,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다 넣어서 그야말로 자체 생태계를 만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애플처럼요. 그럼 이 계획에도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규제가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샤오미는 이 엑스링 칩을 딱 중심으로 해서 기기들끼리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는 강력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핵심 두뇌 역할을 해야 할 차세대 칩 개발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성능 목표를 낮춰야 한다면 이 야심찬 생태계 전략 전초에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뭐 다음 세대 스마트폰 경쟁력부터 걱정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대응할 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단기적이든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든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뾰족한 수가 잘 안 보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번 규제가 오히려 중국 내부의 EDA 기술 자립을 더 재촉하는 뭐랄까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미 엠피리언 같은 중국 회사들이 자체 EDA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나노 이상, 그러니까 아주 최첨단은 아니지만 성숙 공정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있고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자국 기술에 대한 수요나 투자가 확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흥미로운데요. 물론 그게 뭐 금방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요, 그동안 일부 중국 기업들이 암암리에 미국 EDA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서 써왔다는 그런 의혹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규제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중국이 진짜 완전한 기술 자립을 하려면요, EUV 노광 장비 같은 핵심 장비 개발까지 다 해내야 하는데, 이건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필요한 아주 먼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요, 샤오미는 아직까지는 화웨이나 SMIC처럼 대만의 수출 통제 명단, 그러니까 엔티티 리스트 같은 데 올라가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이런 쪽으로만 보면 라이센스를 신청해서 EDA 도구를 수입할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 관계를 생각하면 미국이 이걸 순순히 허가해 줄지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압박 수위를 더 높여서 샤오미가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회사들이랑 거래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죠.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의 이번 EDA 수출 규제는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의 최첨단 반도체 개발 계획에 예상치 못한 큰 벽을 세운 셈이군요. 단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를 더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어떤 특정 기업이라 기술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라든지 기술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복잡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관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할지 더 깊은 고민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확실히 이번 조치가 던지는 파장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각 기업의 생존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규제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 일이고요.